오늘은 단경왕후 신씨의 한이 서려 있는 인왕산 치마바위를 갑니다. 경복궁 3번 출구를 나와서 09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인 수성동 계곡에서 하차하면 바로 인왕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종로구 옥인동 시범 아파트를 헐고 계곡을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치마바위가 바로 보입니다. 치마바위와 병풍바위를 카메라로 당겨봅니다. 옥인동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를 다시 복원을 해서 수성동 계곡의 마지막 부분인데 기린교입니다. 돌 2개를 깎아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옥류동천은 수성동 계곡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청계천 지류입니다. 청계천 상류가 되는 거죠. 계곡을 끼고 올라가다 보니까 날아갈 듯한 정자가 보입니다. 참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인왕산은 338m의 8m 고지의 나지막한 산입니다만 수성동 계곡에서 올라가다 보면 계속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창의문에서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과 흡사합니다. 낮은 산이라서 물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카메라 울러매고 덜렁덜렁 갔다가 날은 더운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이 끝없는 계단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쉼터 수리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쉼터에서 우통도 벗어서 말리고 손수건도 말리고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몰아내고 1505년 중종 반정이 성공을 합니다. 이 진성대군이 왕이 되자 단경왕후 신씨는 13세에 시집 와서 7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중전이 된 지 7일 만에 강제 이혼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단경왕후 아버지, 친정아버지 신씨가 연산군 쪽에서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로 멸문지화를 겪었던 상황입니다. 잠시라도 중전이 되었기 때문에 멸문지화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중전으로 보임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반정공신들이 강제 이혼을 시킨 겁니다. 저는 석굴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석굴암에 도착해서 석굴암 앞에 놓여있는 아주 작은 화단에 연꽃이 탐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꽃을 보고 렌즈를 얼른 바꾸어서 접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석굴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글자 그대로 큰 바위 속에 자연동굴이 이루어진 것이 석굴암이고 그 안에 꽤나 넓은 자리가 확보되어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큰 바위 틈에 이런 공간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참 경이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와 치마바위, 병풍바위, 인왕산 전체가 조망이 되는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단경왕후의 한이 서려 있는 치마바위를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경회로부터 소개를 합니다. 중정원 안에 단경왕후가 보고 싶으면 경회로에 올라와서 인왕산을 바라보며 단경왕후가 널어놓은 치마를 보고 왕후가 저곳에 와 있구나 하고 그것을 느낀답니다. 그 치마를 보고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경회로에 올라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전이 악행을 해서 퇴위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병으로 죽거나 이렇게 해서 중전이 바뀌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죄를 물어 연자제를 적용해서 중전이 된 지 7일 만에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핑계만 있으면 그는 많이 되어옵니다.
이걸로 우리 참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치마바위를 바라보고 병풍바위를 바라보면서 카메라 렌즈를 망원 렌즈로 바꾸어서 당겨봅니다. 그리고 잠시 상념에 젖어봅니다. 명색의 임금이나 중전의 뜻과 관계없이 반정 공신들이 억지를 부려서 두 부부를, 임금의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생이별을 당한 임금과 단경왕후는 이 치마바위에 치마를 걸어 놓음으로써 서로 묵시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단경왕후로서는 최고의 그 치욕적인 것이지만 그 한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치마바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먹물들이 만행은 참 하늘을 찔렀습니다. 요즘은 머리에 먹물도 없으면서 먹물 행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 후 단경왕후는 사후에 신실을 왕후로 지위를 격상 후 장흥에 있는 왕비의 무덤을 예우하고 온릉이라고 해서 왕릉의 형태를 다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덧붙여 봅니다. 인조 반정이나 중종 반정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새로운 임금이 서면은 거기에 따른 공신, 개국 공신, 반정 공신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공신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임금보다도 이 사람들이 먼저 권력을 휘두르고 장악을 합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새로 임금이 된 인조나 그 다음에 중종은 자기 소신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분간. 그 공신들이 늙어서 죽은 다음에야 겨우 기력을 되찾아서 임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웃지 못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로 인해 단경왕후 같은 사람은 평생을 한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인왕산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